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부학은 현재 42승 13패의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 맞춘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시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해부학TV와 높은 적중률을 가져가실 분들은 영상 댓글란 링크를 따라서 채팅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더비 카운터 대 프레스턴입니다. 먼저 더비 카운티는 유스터스 감독이 이끄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하네스와 암스트롱이 공격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예이츠가 중원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블래키 테일러, 살베센, 브라운, 루페 등 주축 4명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다. 특히 윙백과 미드필더 자원 동시 이탈로 인해 공격 전개 속도와 측면 커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리그 22위라는 순위에서도 드러나듯 현재 경기력 자체가 무기력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있어서 프레스턴은 해킹봇 감독 체제 아래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중심에 두고 있다. 토다르손과 리스가 전방에서 롱볼 타겟 역할을 맡고 있고 프레키에르, 옌센이 이선에서 침투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화트모, 메칸, 포츠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비교적 수비 라인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어 큰 전력 손실은 아니다. 특히 윙백 활용 능력이 뛰어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이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서 강점을 보인다. 더비 카운티는 주전금 4명이 빠진 채 전술 구성이 무너진 상태다이며 프레스턴은 수비 집중력이 높고 역습 시 공간 침투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떨어지는 흐름이지만 프레스턴의 수비 안정감을 무시 못하니 이에 따라 프레스턴이 승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머스 대 입스위치입니다. 먼저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에바니우송의 마무리 능력과 세메뇨, 클루이베르트의 폭넓은 움직임을 앞세운 공격 중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테버니어와 시니스테라가 빠졌지만 최근 홈에서는 이선 자원의 유기적인 전개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 라인 역시 라인을 높게 유지하기보단 중간 블록을 통해 역습 차단에 집중하며 상대 롱볼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에바니우송의 박스 안마무리 감각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수비 허점이 많은 입스위치를 상대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어서 메게나 감독은 마찬가지로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델랍과 필로진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전개가 잦아 공격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엔시소가 간헐적으로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루트가 일직선화되는 경향이 있다. 튀앙제브, 번스, 스즈모딕스의 이탈은 수비와 중원 밸런스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후반전 체력 저하 문제도 반복되며 본머스의 빠른 역습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본머스는 부상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이선 자원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에바니우송의 결정력으로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입스위치는 수비 조직력과 중원 연결에서 계속 흔들리며 원정에서의 실점 패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상 본머스가 주도권을 잡고 승기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세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 대 에이빌라입니다. 휘르첼러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미토마와 주앙 페드로의 좌우 전개, 웰백의 침투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다. 중원에서는 공 점유율을 높이며 짧은 패스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고 있지만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고르 줄리우와 루터, 골키퍼 스틸의 부상 이탈로 인해 후방 안정감이 떨어졌으며 이는 실점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방의 창의성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잦은 공백과 수비 라인의 커버 부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어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동일한 4-2-3-1 전형을 사용하지만 레시포드와 로저스의 빠른 돌파 능력을 살린 직선적인 전진 전개가 강점이다. 맥긴과 카마라가 중원에서의 압박과 배급을 동시에 책임지며 최근에는 세트피스에서의 위협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바클리가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전력 손실은 제한적이며 역습 상황에서의 전환 속도는 EPL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도 상대 압박을 침착하게 풀어내는 운영이 가능해 수비 허점이 많은 브라이턴을 상대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브라이턴은 여전히 공격에서의 창의성은 위협적이지만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이 전력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아스톤빌라는 레시포드와 로저스를 중심으로 역습에서 강한 위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의 압박 구조도 안정적이다. 전환 플레이와 수비 밸런스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시티 대 레스터시티입니다. 먼저 맨체스터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도쿠와 사비우의 측면 돌파,
오마르 마르무시의 중원 전개 능력을 앞세운 빠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홀란드와 아케, 스톤스의 부상으로 인해 후방 안정성은 다소 흔들릴 수 있지만 볼 점유와 전방 압박은 여전히 EPL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쿠의 1대1 돌파와 좌우 전환 플레이는 수비 조직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는 수비 라인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상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특유의 빌드업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도적 볼점유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판니스텔루이 감독은 3-4-3 전형을 활용하지만 최근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압박 회피 능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이미 바디와 다카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중원 연결고리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침투가 살지 못하고 있으며 득점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다. 히카르도 페레이라와 파타우의 이탈은 측면 수비와 이선 연계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컵대회 포함 7연패에 빠진 상태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절박한 상황이지만 전술 완성도와 흐름 자체가 무너져 있어 반등 여지가 매우 적다. 맨시티는 핵심 자원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사비우와 도쿠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조직력 붕괴와 연패 흐름 속에서 전술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측면 수비 불안이 도쿠에게 크게 노출될 수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맨시티가 완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정확한 픽을 얻으실 분들은 영상 댓글란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브렌트포드입니다. 먼저 에디 하우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의 머피와 반스, 중앙 이삭을 중심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원에서는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상대를 진영 안에 가둬두는 운영이 인상적이다. 고든, 보트만, 루이스의 이탈은 전력에 다소 영향을 주지만 이삭의 침투 타이밍과 윌록의 후방 침투가 살아나면서 공격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세트피스와 미드필드 탈압박 후 역습 전개가 안정적이며 전반 초반 강한 압박으로 브렌트포드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어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담스고르, 위사, 은베모의 빠른 전개를 앞세운 공격 전술을 구사하지만 티아고, 카요데, 파비우 등 수비 및 중원 자원의 이탈로 인해 전방 압박 시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중앙에서 볼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격이 단절되며 은베모와 위사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패턴이 강해 전술적인 유연성이 떨어진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후반 실점이 늘고 있으며 라인 조절 능력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뉴캐슬은 이삭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강한 전개력은 브렌트퍼드 수비진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다만 브렌트퍼드의 빠른 측면 대응과 뉴캐슬의 부상 이탈 변수는 핸디캡 성립에 다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뉴캐슬의 승리는 유력하지만 2점차 이상 승리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더 나아가 정확한 픽을 얻으실 분들은 영상 댓글란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상이 편안함과 동시에 이해가 잘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분석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정확한 이해와 분석력이 뒷받침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나아가실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